성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4일 경신 두번째 기사 1420년 명령락 18년 병기랑이 지어 올린 헐능 지문. 삼가 안찰하여 보니 태후 민씨는 여흥의 세가이시다. 고려문화 실랑 평장사 문경공 휘 영무로부터 6세 뒤에 황고조인 휘 종류가 의릉을 도와 벼슬이 도첨의 실랑 찬성사에 이르고 시호는 충순이다. 충순이 황정조 판밀직 사사 시호 문순을 낳으시니 휘는 적이요 문순이 황조 대광 여흥궁 휘 변을 낳으시고 대광이 황고를 낳으시니 순축 동덕 좌나 공신 보국 숭록대부 여흥부흥군 수문전 대자학 영춘 추간사 시호 문도 휘 제2시고 황비 송씨는 사만국대 부인에 봉하셨으니 고려 중대광 열양군 휘 선의 따님이다. 을사년 정묘에 태우를 송경철동 사제에서 낳으셨다. 태우가 어려서부터 맑고 아름다우시며 총명하시고 인자하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출가할 나이에 배필을 고르시다가 우리 성덕신공 상왕의 빈으로 들어오셨다. 상왕이 젊었을도 세상을 경력할 뜻을 두시고 경사에만 마음을 쓰시고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아니하셨으나 태우께서 살림하는 데 능숙하시고 주부로서 음식세에 삼가하시어 남편의 공을 이루도록 힘쓰셨고 여려 아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따르게 하셨고 시첩들을 예로 대하여 부인의 도리에 극진하셨다. 홍무 임신에 상왕이 태조를 도우셔서 개국하게 하시니 정령 옹주에 봉하였고 경신에는 공정왕이 뒤이을 아드님이 없으시므로 우리 상왕을 세자로 봉하시면서 태우는 정빈에 봉하셨다. 그해 11월에 상왕이 공정왕의 내선을 받아 즉위하시면서 정비에 봉하셨고 영락개미 4월에 황제가 조거임을 보내어 우리 상왕을 조승국왕으로 봉하고 그해 10월에 황제가 태우에게 관포를 내리셨으니 화려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이 해부터 중류년까지 여러 번 황제의 내림을 5차례나 받았다. 무술년 8월에 상왕이 우리 조상 전하에게 선위하시니 전하가 즉위하시면서 그해 겨울 11월 갑인의 책보를 받들어 상왕께서는 성덕신공의 존후를 태우께서는 후득 왕대비란 존후를 올렸고 기해년 정월에 황제가 고명과 세인을 내려 우리 조상 전하를 국왕으로 봉하였다. 경자년 5월 25일에 태우가 병환이 드시었는데 상왕은 매일 오셔서 보시었고 주상은 곁에 모시고서 부채로 서늘하게 하며 침석을 보시고 친히 탕약을 받들어 무릎 구려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7월 10일에 수강궁 별전에서 웅하시니 춘추가 56세이시다. 대소실로의 와 아래로 복예에 이르기까지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슬프도다. 상왕이 슬퍼하심을 이기지 못하시어 조금 편안치 못하시니 조상이 대신을 보내 육선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시고 희노가 소찬으로 30일을 지내셨으며 주상은 애통함이 다할 데 없으시어 양암에 거쳐 하시니 상왕이 장례 뒤에 복을 벗으라 허하셨다. 주상이 9월 14일에 존후를 올려 원경 왕태우라 하였다. 대신이 헌일을 하기를 5월 만에 장례하는 것은 예이나 송나라 제도에 왕궁 이하는 모두 3월이면 장사하라 하였고 이제 주상은 오랫동안 양암에 거하시어 상왕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니 마땅히 그때의 편의에 참작하여 송나라 제도에 따라 하기를 청하였더니 상왕이 윤허하시어 석 달 되던 9월 17일에 광주군 대모산에 안장하시고 능 이름을 헌이라 한다. 태우께서 유환정정의 덕을 다시어 능히 성상의 배필이 되시어 19년 동안 내치에 전력하셔서 내정이 엄숙하고 활락하였으며 또 성자를 낳으시어 종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영귀한 복량을 누리게 되시니 거룩한 일이다. 태우가 사남과 사녀를 낳으셨으니 우리 조상 전하는 셋째이시다. 맏아들은 이재인이 일찍이 세자가 되었다가 덕에
삼가하지 못하여 여러 신하들이 세자 되기가 마땅치 않다 하여 상왕이 황제에게 알리고 패하여 양녕대군에 봉하였고, 다음은 이보인이 효령대군에 봉하고, 다음은 이종인이 성령대군에 봉하였으나 먼저 돌아갔다. 맏딸은 정성궁주이니 청평부원군 이백강에게 하가하였으니 본이 다른 이시이다. 다음은 경정궁주이니 평양군 조대림에게 하가하였고, 다음은 경안궁주이니 길창군 권규에게 하가하였으나 또 앞서 돌아갔다. 다음은 정성궁주이니 의상군 남희에게 하가하였다. 우리 중궁 공비 심씨는 문화시중 휘 심덕부의 넷째 아들인 온이 따님이시다. 사남과 이녀를 낳으셨으니 아직 모두 어리다. 양녕은 김한로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삼남 일녀를 두었으나 모두 어리며, 효령은 호조판서 정력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오남 일녀를 두었는데 다 어리다. 성령은 경창부 윤성억의 따님에게 장가들었으나 아들이 없고, 정순공주는 딸이 동부 지돈령 이계린에게 출가하니 본이 다른 이시이다. 일녀를 낳았으나 어리다. 경정공주는 사녀를 낳았으니 큰딸은 유학 안진에게 출가하고 그 아래는 아직 어리다. 경안공주는 이남을 낳았으니 권담은 사헌부 장령 정연의 딸에게 죄치하였고 다음은 어리다. 정성공주는 일남 이녀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고 하였고, 판동령부사 권홍을 시켜 돌에 쓰게 하였다. 의령은 공민왕의 능이고 정묘는 7월 11일이며 양암은 상주가 거처하는 여막을 말하는 것이니 흉렬한 말이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8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8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행후덕 왕대비의 시호와 능호를 올리다. 예조에서 대행후덕 왕대비의 시호를 원경 왕태후라 올리고, 능호는 헌이라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5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산능 역사에서 사망한 자는 부의하고 손상된 곡식은 보상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산능에서 군정 수가 1만이 넘었으니 어찌 사망한 자가 없을 수 없으며, 또는 길가의 벼와 곡식도 반드시 손상되었을 것이니 유사에게 명령하여 사망한 자는 부의하고 손상된 것은 보상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5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후토의 의식을 정하여 아래다. 산능을 열 때의 사후토 및 사후토 의식을 정하여 계하니, 사후토의에 이르기를 제삿날을 사흘 앞두고서 그날에 거행할 집사관은 모두 산제 2일, 치제 1일 하고, 제삿날 축시가 되면 서운관에서 능소를 들이 지역 안에 흙을 파내는데, 네 모퉁이에는 밖으로 흙을 떠내고 가운데 판 흙은 남쪽으로 흙을 떠낸다. 한 군데 표목을 하나씩 세우고 남쪽 문에는 표목 2개를 세운다. 집사자는 후토시의 신위를 가운데 표목의 왼편으로 모시되 남양으로 하고 왕골 자리를 깔며, 헌관의 자리는 신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배설한다. 집사는 그 뒤에 자리를 서향으로 정하되 북쪽이 위가 된다. 알자 찬자는 헌관의 서남쪽에 자리하되 서향으로 하고 북쪽이 위가 된다. 축판은 신위의 오른편에 두고 향로, 향합, 초까지 신위 앞에 갖추어 놓는다. 제기에는 찬구를 담는데 변 8개는 왼편에 차리되 세 줄이 되게 하여 오른편이 위가 되고, 첫째 줄은 소금이 앞에 있고 고기포가 그 다음이고, 둘째 줄에는 마른 대추가 앞에 놓고 밤 개암이 다음이고, 셋째 줄에는 마름을 앞에 놓고 감인과 녹포는 다음에 둔다. 두 8개는 오른편에 차리되 세 줄 되게 하여 왼편에 위가 된다.
첫째 줄은 부추와 파를 앞에 놓고 포해가 다음이고, 둘째 줄은 무김치를 앞에 놓고 녹회와 미나리 김치가 다음이다. 셋째 줄은 토해를 앞에 놓고 순저와 어해는 다음이다. 보게 두 개는 변 두의 사이에 두게 되는데, 보는 왼편에 놓으며 괴는 오른편에 놓게 하고, 보는 도 양을 담아서 양은 도의 앞에 두고 괴는 직을 담아서 직을 서 앞에 놓는다. 무릇 앞에 놓는다는 것은 남쪽에 놓는 것을 이릅니다. 작은 보와 괴 앞에 놓고 주는 신의의 동남쪽에 놓는데 북향으로 한다.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관세할 자리를 두 곳을 만들되 북향이 되게 한다. 헌관의 새는 동쪽에 있고 집사의 새는 서쪽에 있다. 제사를 시작하게 되면 집사자가 제각기 공복 차림으로 있다가 시간이 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하고 제자리에 선다. 알자는 축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돌아와 절하는 자리에 북향으로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축 이하 관원들은 다 사배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제자리에 쓴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면 찬자가 호를 꽂고 손을 씻고 수근을 닦고 한다. 손을 씻고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호를 잡게 하고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양으로 서게 한다.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어 술을 부으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면 찬자가 꿇어앉아 호를 꽂으라 하고 또 세 번 향을 올리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올린다. 그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찬자가 호를 꽂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으로 꿇어 앉으라고 하고, 축은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을 다 읽으면 알자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서 제자리에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내보내고, 알자는 축 이와 관원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축 이와 관원은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와 찬자는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는 찬을 거두어 치운다. 헌관은 정산품이고 축사가 하나, 알자가 하나, 찬자가 하나이며 재량과 참외로 한다 하였다. 산제는 외침에서 제기하는 것이고, 치제는 내침에서 제기하는 것이고, 참외는 칠품 이하의 관직을 말한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5일 신유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후토의 의식을 정하여 아래다. 흙을 덮기가 끝날 때를 기다려 집사자는 현궁의 왼편에 땅을 깨끗이 치우고 후토시의 신유를 남향으로 배설하고 왕골자리를 편다. 헌관의 자리는 신이 동남쪽에 서향으로 배설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자리하되 서향하여 북쪽이 위가 된다. 알자와 찬자의 자리는 헌관에서 남쪽에 두고 서향으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축파는 신위 오른편에 두고 향로, 향압, 촉까지 신위 앞에 놓는다. 그 다음에 제기에 찬구를 담아 배설하고, 찬품은 계영역 제사와 같이 한다. 주는 신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놓으며 새는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고,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게 한다. 여러 집사의 새는 또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둔다. 행사하게 되면 집사관은 각기 공복을 갖추고, 시각이 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절할 자리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사배하고 제자리로 가서 선다. 알자가 축 및 집사자를 인도하여 절할 자리에 가서 북향으로 선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축이와 관원은 사배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제자리로 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가서 북향으로 쓰면 호를 꽂고 손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손 씻고 수건에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호를 잡고 준소에 가서 서양으로 쓰게 하면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붓고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쓰면 꿇어 앉아 호를 꽂고 향을 3번 올린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올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호를 꽂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북향으로 꿇어 앉게 하고 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양으로 꿇어 앉아 축을 이른다. 그것이 끝나면 알자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서 제자리에 쓰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가 축 이하 관원을 인도하여 절할 자리에 쓰게 하면 찬자는 사배하라 하면 축 이하 관원은 사배한다. 알자는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와 찬자는 절할 자리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는 찬을 거두고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은 한 사람인데 정산품으로 하고 축사, 알자, 찬자, 재량은 각 한 사람씩인데 모두 참회로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성비가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200강을 회 암사에 보내 7번째 죄를 올리게 하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7번째 죄에 대한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다. 상왕이 6번째 죄를 올릴 때에 남녀들이 분잡하게 많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알 것이니 대언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뒷날부터는 법을 세워 금하는 것이 가하지만은 지금 올리는 7번째 죄는 상사가 거의 끝나게 된 때이니 신자의 마음을 누구나 나가고 싶지 아니하오리까 금하지 말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6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이발 등이 주인 박의손 등에게 아부했다 하여 국문하도록 사헌부에 청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경상도 관찰사 최이가 주인 김훈 박의손에게 식량과 염장을 주었고 호조 참판 이발도 관찰사로 있을 때 또한 의손에게 장을 주었으니 그들의 마음을 청량하기 어려우며 경력 권전 김상령 지곤 남군사 유계분 염장군 신호문도 또한 모두 그에게 아부하여 그이 하지 아니하고 해보하니 모두 고신을 빼앗고 그 실상을 국문하도록 청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7일 개회 첫 번째 기사 7제 소문을 거르게 쓴 혐의로 감금되었던 이사동이 풀려나다. 교수원 교감으로 처음 일을 한 이사동을 의금부에 가두었다고 석방하였으니 7제 소문을 거르게 쓴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영군 이비가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남희가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태조의 시호나 왕태우 등의 태자에 점찍기를 청하다. 삼가 모황운을 상고하여 보니 태자의 주에 이르기를 크다 지나친다 심하다 태자로 통양한다 라고 하였고 안사고는 이르기를 태상이란 존상의 위에 거한다는 것이니 대자 주에 이르기는 한서에 태자, 태사, 태부, 태중대부, 태수를 모두 음인데 태라고 하고 옛날 끝자에는 점이 없었는데 뒷사람들이 점을 찍어서 구별해 놓은 것이라고 하였고 본조 묘호의 태조의 시호 왕태후 및 중국에 내왕하는 문세 태자 등 태자에 모두 점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점을 찍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모황운은 송나라 문자학의 대가인 모황의 정운을 말한다.
세종시력 구건 세종 2년 8월 29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죄인에게 아부한 이발 등을 파직할 것을 상왕에게 여쭈다. 임금이 원숙에게 이르기를 죄의 이발 등의 죄를 비록 당력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그가 죄수를 불쌍하게 여겨 물건을 주는 것은 지나친 잘못이다. 대신이 되어 경중에 있을 때에는 같이 죄를 주자고 청하고 외임으로 나가서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어찌 어긋난 일이 아니겠는가. 대신이 범한 것이니 부왕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가 문안하는 길에 이 일을 겸해서 개하라 하였다. 상황이 마침 그때 이국 남교에서 벼농사를 보살피던 중이었다. 숙이 갖추었기에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물건을 대주는 것은 그의 궁한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니 어찌 당악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겠는가. 이의 사람됨이 단정하고 평순하여 해될 일이 없었으나 이러한 거우에 범한 것을 대간들의 말 한 대로 듣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파직시켜 대간의 청을 들어주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홍여방은 개국공신의 아들이나 대사원이 되어서 병조리를 잡아다가 나의 주정처를 물었다 하니 어찌 애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공신적도 삭제하고 외방으로 내쫓았더니 모자간에 동서로 멀리 있어 서로 보지 못하게 되니 진시로 불쌍한 일이다. 그로하여금 외방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따라 노모도 보게 하여 주고자 하려 하니 너는 주상에게 개하라 하니 숙이 대답하기를 여방의 죄가 커서 종편케 하기는 너무 빠르오이다 라고 하였다. 상황이 또 말하기를 3년 뒤에는 주상이 마땅히 죄질을 벗을 것이나 나를 보러 올 때는 흙립을 쓰도록 하라. 나도 일찍이 상복을 하였을 때 태조를 배우려면 흙립을 썼었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주상이 젊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였으니 이제 초상을 당하여 소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내가 어찌 어여삐 보지 않겠는가 하고 낮수라를 드는데 공영군 이인과 이화영 최윤덕, 전흥, 홍부, 곽존중 등이 모시고 먹게 되었다. 쑥에게 꿩고기를 내리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노모가 있으니 내가 심히 부러워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8월 29일 얼축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에게 명하여 양녕대군에게 노는 밭 열흘 가리를 주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8월 29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시책 15의에 대해 아래다. 예조에서 상시책 15의와 입주전의, 견전의, 조전의에 대하여 개하였다. 상시책 15인에 의해 이르기를 이틀 앞서서 충호위는 인정전 앞 올대에 위에 임시로 책보 악차를 설치하고 진책보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의 막차는 진선문 밖에 배설하며 빈전 중문 밖에는 책보를 임시로 봉안할 악차를 배설하되 지형에 따라 편의하게 한다. 하루 앞서서 진책보관 등은 모두 평상복에 검은 각대를 띠고 진선문 밖에 있는 막차로 나아간다. 통례문은 예조 직장관 및 의위 친종관 예조 직장 계제사가 한 명이요 의위 친종 병조 승려사가 한 명이다. 등을 인도하여 모두 전정에 배치하여 세우고 기다린다. 시책과 시보가 장차 나오게 되면 봉책관과 봉보관은 내 시처에서 책과 보를 받아서 받들고 월대 위의 악차로 나아가 우선 책상 위에 놓는다. 다음 봉례랑은 진책보관 이하 관원을 인도하여 전정에 나아가 북향으로 동쪽이 위가 되게 쓰면 통찬이 2번 절을 하게 한다. 진책보관 이하는 모두 2번 절하고 만일 비가 내려서 땅이 질면 절은 하지 아니한다. 우선 물러나 몸을 쉬고 서서 기다린다. 유사는 의위를 복령하여 나아간다. 봉책관과 봉보관은 시책과 시보를 받들고 인정문에 이르러 용정 안에 있는 책상에 모시어 집사자에게 주고 진책보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은 그 뒤를 따라
도남은 밖에 나와 말에 올라 종묘로 가서 고묘례를 행한다. 그 의식은 고묘의 주에 있다. 예가 끝나면 받들고 빈전 중문밭 악차에 나아가 우선 책상 위에 모셔둔다. 직장이 수직한다. 진책 보관 이하는 각기 본사로 돌아간다. 그날이 되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평상복으로 빈전 밖에 있는 막차로 나아간다. 집사자는 예찬을 배설하고 향로 향합 초를 영좌 앞에 놓고 주는 문밖 왼편에 배설한다. 임시로 책보를 두는 요기와 책상은 빈전 아래에 동향으로 설치한다. 그 다음으로 봉책 보관은 평상복에 검정각대 차림으로 시책과 시부를 받들고 들어오면 진책 보관 이하 행사할 집사가는 평상복에 검정각대 차림으로 따라 나와서 빈전 아래로 온다. 임시로 모시는 요기서 안 위에 책부를 모시고 책은 북으로 보는 나무로 놓는다. 진책 보관 이하는 우선 막차에 물러가 기다린다. 유사가 배설을 다 하면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백관을 인도하여 빈전 동쪽 안으로 나아가 지형에 따라서 반을 지어 쓰게 된다. 종실은 길의 서편에 서는데 앞줄이 된다. 그 다음 복례량은 독책관과 독보관을 인도하여 책보 안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그 다음 봉책관과 봉보관을 인도하여 독책관과 독보관의 뒤에 쓰게 하고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진전 아래 나아가 서양으로 쓰게 한다. 통찬이 제배하라 하면 진책보관 이하 관원은 모두 제배한다.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전에 올라가 향한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향을 3번 올리고 집사는 다와 술을 가지고 진책보관에게 준다. 진책보관은 뇌다 하고 전주를 3번 한 후 부복하였다 일어나 제배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쓴다. 다음 두 번째로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전계 아래의 자리에 나아가 북향으로 부복하였고 꿇어 앉아 개하기를 아무 벼슬인 신 아무는 교수를 받자와 시책보를 삼가 받들어 올린다 하고 개하기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서 제자리에 와서 쓴다. 다음은 봉책관이 책안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책갑을 들고 일어나면 직장은 앞에서 책안을 받들고 전상에 올라와 향안 앞에 나아가 요기에 놓고 북향한다. 다음 봉책관은 시책을 받들고 간다.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전에 올라와 책안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 앉으면 봉책관은 책을 받들어 진책보관에게 준다. 진책보관은 책을 받아 안 위에 올려놓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약간 서쪽으로 나아가서 동향으로 꿇어 앉는다. 봉책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 앉는다. 다음 독책관을 인도하여 전에 올라가 책안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쓴다. 봉책관은 책안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책을 들면 독책관은 꿇어 앉아 책을 읽고 다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 제자리에 쓴다. 봉책관은 책을 갑에 넣어 책갑을 들고 일어나면 직장은 앞서 책안을 받들고 전 위에 있는 요기의 조금 동쪽에 둔다. 봉책관은 따라와서 꿇어 앉아 안 위에 책을 올려놓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 제자리에 쓴다. 처음에 독책관이 책을 읽어 끝나게 될 때에 봉보관은 보안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보록을 들고 일어나면 직장은 앞서 보안을 받들고 전 위에 놓인 향안 앞에 나아가 요기에다 북향으로 놓는다.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개에 내려서 보록 위에 서게 하고 봉보관은 시부를 받들고 가면 진책보관은 전에 올라서 보안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 앉는다. 봉보관이 보록을 가지고 진책보관에게 주면 진책보관은 받아서 안 위에 올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약간 서편으로 나아가서 동향으로 꿇어 앉는다. 봉보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 앉는다. 다음에 독보관을 인도하여 전에 올라 보안 앞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쓴다. 봉보관이 보안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볼을 든다. 독보관은 꿇어 앉아 볼을 잃는다. 다 읽고 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봉보관은 볼을 녹가운데 넣고 보록을 들고 일어나면 직장은 앞서 보안을 받들고 전 위에 조금 동쪽되는 묘기에다 둔다. 봉보관이 따라와서 꿇어 앉아 안 위에 올려놓고 부복하에 딱 일어나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간다.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제자리에서 서양으로 서게 하고 통찬이 재배하라 하면 진책보관이와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만약 비가 내려서 지르게 되면 전 안이나 밖에서나 행랑에서나 편의에 따라 반을 지어 쓴다. 통례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내보내고 책본은 본전에다 봉안한다. 본전관이 임시로 맡아두었다가 발인하는 날에 이르러 요요로 봉행하게 된다. 진책보관은 영의정이요 독책관은 정상품이요 독보관은 종사품이요 봉책관과 봉보관은 다 오품으로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9일 을축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시책 15이에 대해 아래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9일 을축 6번째 기사. 예조에서 입주 전의에 대해 아래다. 현군 갖기 전에 끝날 쯤이 되어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를 길류궁의 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고 왕세자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로 남쪽에 가깝게 하고 종실 이하 여러 문무관원의 자리는 또 거기서 남쪽으로 하는데 문관은 동쪽이요 무관은 서쪽이요 중심이 위가 되고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로 쓰게 하여 모두 북향한다. 종실은 길 서쪽에 서는데 앞줄이 된다. 집사자는 탁자 3개를 영주하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양으로 하고 제주탁은 북쪽에 놓고 다음이 붓벼루 탁자이요 다음은 관반 탁자이다. 붓벼루 먹 관반 관이 향탕을 갖춘다. 식건 흰쑥 모시로 사용한다. 갖추고 관세는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다음에 촉판은 영주하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 촉까지 영주하 앞에 놓고 주는 길류궁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새는 또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새는 또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통례문은 종실이하여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하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그 자리에 쓰게 하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탁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한다. 대축은 손을 씻고 궤를 열어 상주를 모셔내어 탁 위에 넣고 향탕으로 신주를 목욕시켜 수건을 닦아 탁 위에 눕혀 놓는다. 제주관은 손을 씻고 탁 앞에 나아가 서양으로 서서 전면에 쓰기를 원경황후라 하고 쓰기가 끝나면 물러난다. 대축은 들어서 영주하에 봉안하고 푸른 모시건으로 덮는다. 혼백함은 그 뒤에 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간다.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서 준소에 두면 봉차는 올려다가 영주 앞에 놓는다. 예조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개청한다. 개하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쇄 위에 나아간다. 관세하기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향을 3번 올리기를 개청한다. 진향 진로 전향 전로는 모두 건시가 한다. 건시가 다와 술을 올리면 전하는 뇌다 하고 전주를 3번 한다. 전주도 또한 건시가 한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 앉으라고 개청한다. 대축은 영주하의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다 마치면 판통례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한다. 전하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스럽게 애곡한다. 전이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스럽게 곡한다. 대축은 우주를 받들어 궤에다 넣고 예조판서는 꿇어 앉아 예가 끝났다고 계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가고 지통례는 왕세제를 인도하여 처소로 나가고 통례문은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집사자는 찬을 거두고 축판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상주는 왕가에서 우제에 쓰는 뽕나무로 만든 신주를 말한다. 세종시로 국원 세종 2년 8월 29일 을축 7번째 기사 예조에서의 견전이에 대해 아래다. 하루를 앞서서 충호위는 악을 빈전 앞에 동편으로 배설을 하되 지형의 편의에 따라 한다. 그날이 되면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를 전정길 동편에서 북쪽에 가까이 북향으로 배설하고 종실리와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배설하되 지형의 편의에 따라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하고 중심이 위가 되고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로 쓰게 하는데 모두 북향으로 한다. 종실은 길 서쪽에 쓰는데 앞줄이 된다. 유사가 순을 중문밖 한가운데 남향으로 놓는다. 유거는 외문밖 한가운데 남향으로 놓는다. 의장과 명기는 유거 앞에 차례로 늘어놓는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앞 촉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주는 지게문 밖 왼편에 북향으로 차려놓고 새는 동기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여 여러 집사의 새는 또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서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두면 봉차는 올려다가 영좌 앞에 놓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 앉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모두 초상 때 입었던 상복을 입는다.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한다. 예조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개청하고 개가 끝나면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라 하고 개청하면 전하는 제배하면서 서럽게 애곡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서럽게 곡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향을 3번 올리기를 개청한다. 진향, 진로, 전향, 전로는 모두 다 근시가 한다. 근시가 다와 수를 올리게 되면 전하는 외다하고 전주를 3번 한다. 전주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치면 판통례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한다. 전하를 인도하여 자리에서 조금 물러서게 하고 집사자는 애착 요기를 전의 동쪽에 배설하고 직장은 앞서서 책 안을 받들어 요기 위에 서향으로 놓는다. 봉책관은 책을 받들고 들어와서 책 안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안 위에 올려놓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난다. 통판례는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면 전하는 꿇어 앉는다. 전의가 꿇어 앉으라고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꿇어 앉는다. 봉책관이 책안 앞에 나아가서 책을 들면 독책관은 꿇어 앉아 책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봉책관은 책을 가지고 교서관원에게 주어 상서 사원에게 전한다. 통판례가 부복하였다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스럽게 애곡한다. 전이가 이르기를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집사자는 찬을 거두기를 마치면 통판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우선 악차에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한다. 여제 공관, 무관으로 사품이다. 순을 전계 아래에 들여다 놓고 대축은 여로서 혼백함을 모셔서 수레 위에 모시는데 우주계는 그 뒤에 둔다. 집사자는 시책과 시보와 애책과 평시의 책보를 여에다 넣는다. 서판 통례는 영주 앞에 나아가 순에 오르라 개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호조판서는 여제 공간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계에서 내리어 순에 올린다. 서판 통례는 제궁을 앞서 인도하여 봉삽자는 삽과 행장과 좌장으로 제궁을 가리고 만사는 순을 받들어 외문 밖에 이르면 서판 통례는 순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유거에 오르기를 개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호조판서가 여제 공간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유거에 올리고 서판 통례는
영가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영가가 끝났다고 개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난다. 의위는 차례로 앞서 인도하면 전하 및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은 차례로 곡하면서 따르기를 의와 같이 한다. 도성에 남아있는 여러 관원들은 앞지러 성 밖에 나가서 봉사하기를 의와 같이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29일 을축 8번째 기사. 예조에서 조전이에 대해 아래다. 기일을 앞두고 충호위는 악차를 빈전 앞에서 조금 동쪽에 세우는데 지형의 편의에 따라서 한다.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를 전정길 동편에서 북에 가까운 쪽에 북향으로 배설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다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 저기하게 하고 문관은 동쪽이고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위가 되고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로 쓰게 하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종실은 길이 서쪽에 쓰게 하는데 앞줄이 된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주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 촉까지 영주 앞에 놓고 지게문 밖 왼편에 북향으로 준을 배설하고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며 여러 집사의 새는 또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서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다 두면 봉차는 올려다가 영주 앞에 놓는다. 통판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자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한다. 예조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개청한다. 개하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통판내는 제배하고 곡하라 개청한다. 전하는 제배하고 스럽게 애국한다. 전이가 이르기를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스럽게 운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괴에서 올라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향을 3번 올리기를 개청한다. 진향, 진노, 전향, 전노는 모두 근시가 한다. 근시가 다와 술을 올리면 전하는 뇌다하고 전주를 3번 한다. 전주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 앉으시라고 개청하고 대축은 영주와 왼편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다 읽으면 판통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 자리에 쓰게 한다.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스럽게 애곡한다. 전이가 이르기를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스럽게 운다. 예조판서는 꿇어 앉아 예가 끝났다고 계한다. 계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집사자는 찬을 거두고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 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빈전에서 삭제를 행하다. 무지개가 보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최이 등 5사람의 관직을 파면하고 유괴부는 용서하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최이, 이발 등을 유사에 내려 문책과 형벌을 가할 것을 고하다. 김훈, 정광은, 박의손 등의 충성하지 못한 죄는 사람마다 다 아는 바입니다. 이에 최이, 이발, 김상영, 권전이 서로 잇따라 감사와 경력이 되면서 그 관물을 가지고 사사를 정려하였으니 그가 악인들과 파당한 것이 명백합니다. 헌사가 그 사유를 행문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신하의 죄가 충성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보는데 감사는 방면을 전제하면서 그와 같이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엄중히 방금할 것이거늘 이런 것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와 더불어 내왕하고 지곤 남군사 유계분과 염장군 신호문은
또한 감사의 영에 따라 이유 없이 주게 된 죄도 또한 큰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죄의 이발 김상령 권전 유격은 신호문 등을 유사에 내려 그 사유를 국문하고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5번째 기사 하결과 박이창의 부정을 의검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보조자랑 하결이 가과하는 제목에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넣었고 주서 박이창은 사관 안수기에게 말하여 수기는 또 계목에다 자기 이름을 써 넣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모두 의검부에 내려서 공문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6번째 기사 보충군을 환천하는 법의 조문을 논의하라고 명하다. 좌의정 박은이 흔히 하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백성이 천한 사람은 많고 양인은 적다 하여 보충군의 제도를 마련하여 종량하는 길을 넓힌 것입니다. 그 종류가 5가지가 있으니 양인의 신분으로 수군이 된 자는 양천 관계를 분변할 때 양천된 호적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여 양이나 천이나 일정하게 말하기 어려우므로 수군에다 속한 것이니 그 법이 지극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제 도피한 까닭으로 천구로 정한다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간이라 척이라 이르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비록 천하였다 하나 노비와는 다르므로 그들의 딸 자식으로 공사 노비에게 출가하여 낳은 자식은 다 노역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간, 척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양인이 되기를 호소하는 자는 백이 하나 둘도 없으니 국가에서 특히 충군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먼 변방의 백성으로 경력에 감내하지 못하여 어쩌다 도피한 자가 있으면 곧 노비로 정하니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비첩이 낳은 자식은 조부나 아버지나 자기의 비첩들이 낳은 것은 다 동기인 지친이언을 자손들이 그들을 나누어 차지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심히 어진 일이 아니므로 그들로 하여금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인류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하였다 하여 고천인으로 만들어 그의 동기인 족친에게 주게 되는 것은 신으로서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는 시비를 물을 것 없는 자로서 기한 내에 소량하였다가 결정되지 못한 것은 본시 천민이라 하겠거늘 이를 다시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보충군에 속하게 하는 것은 천인이 많아가는 패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도망간 자로 인하여 양천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곧 천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속신한 자에 관한 일이니 무릇 양반의 자손으로서 천인이 된 자가 스스로 능히 속신하였으면 역시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은 양인이 적어지는 배단을 구하려는 것인데 하물며 그의 공사관의 본주들이 이미 그의 속가를 받았으니 어찌 도로 붙잡아 둔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주의 진고로서 도로 천인이 되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이 보충군이란 것이 이미 양인이 되었으니 비록 그 남정으로서 마땅히 군으로 세울 자는 죄가 대역이 아니면 참으로 천인이 될 이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부녀로서 입군에 해당하지 못할 자까지 도피하였다는 죄로 천인이 되게 한다면 한 사람의 자손으로서 하나는 양민이 되고 하나는 천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로 인하여 종량의 법이 마침내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원하기를 보충군이 남정으로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자나 이름을 숨겨 군적에 들지 아니한 자나 자역을 도피한 자는 모두 누구든지 진고하게 하여 범인의 전지나 공미 외에도 재물, 노비, 우마의 다수를 불구하고 절반으로 갈라 진고한 자에게 상품으로 충당케 하고 범인은 일체로 병률에 의하여 논지할 것이며 재범, 삼범한 자는 의논하여 형벌을 더할 것이요 부녀로서 호적에 들지 아니한 자도 율에 의하여 속을 받을 것이며 모두 종천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것을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3번째 기사 상왕이 곽종중을 임금에게 보내어 안장하는 길이를 이르다.
상황이 지병조사 곽존중을 보내 임금에게 이르기를 9월 17일에 안장하는 것이 가장 길하다. 하물며 19일에는 만일 풍우를 만난다면 반드시 장사하지 못할 것이니 그 뒷날로 물릴 날이 없고 또 장사 지낼 기구도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마땅히 17일로 정할 것이니 이 양들과 그 중 안을 불러서 물어보라 하니 임금이 이 양들에게 물어서 17일로 정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병인 8번째 기사 소도군의 처 심씨가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정묘 첫번째 기사 공령군 이인이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일 정묘 두번째 기사 무고죄에 자복한 오마알에게 형벌을 내리다. 오마알이 무고죄에 자복하였으므로 장 100대 도 3년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2일 정묘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빈 전의에 대하여 아뢰다. 사흘을 앞서 사직과 종묘에 고하고 하루 앞서 충후이는 빈전 앞 조금 동쪽에 악차를 배설하되 지형에 따라 편히 하게 하고 그날에 이르러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를 전정 길 동쪽에다 북쪽 가까이 북향으로 배설하고 공조판서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로 남쪽에 가까이 배설하고 집사지 한 사람은 제궁을 들고 씻을 수건을 가지고 그 뒤에 모시고 섞게 하고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다 배설을 하되 지형에 따라 편리하게 하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하되 모두 북향한다. 종실은 길에 서는데 앞줄이 된다. 집사자는 축파안을 영주와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앞, 촉까지 영주 앞에 놓고 준소는 지게문 밖 왼편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새는 동계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새는 거기서 동남편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서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놓으면 봉찬이 올려다가 영주 앞에 둔다. 통판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복례랑은 공조판서를 인도하여 돌아와 제자리에 쓰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한다. 예조판서가 악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개청한다. 개가 끝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쓰게 한다.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스럽게 애곡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스럽게 운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동저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서 꿇어 앉아 향을 3번 올리기를 개청한다. 진향, 진로, 전향, 전로는 모두 근시가 한다. 근시는 다와 수를 올리면 전하는 뇌다 하고 전주를 3번 한다. 전주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면 대축은 영주와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다 마치면 판통례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에 내려온다.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스럽게 애곡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예조판서가 꿇어 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집사자는 찬을 거두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우선 악차로 돌아가고 판통례는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복례랑은 공조 판서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집사자도 따라 오른다. 장궁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아 아뢰기를 삼가 길한 날에 찬도를 연다 하고 아뢰기를 마치면 일을 맡은 자는 올라와 찬도를 걷어내어 끝마치면 공조판서는 건으로 제궁을 털고 닦고 막 안에 관이를 덮는다. 집사는 주위에 장막을 두르고 장시에 올리던 전을 상시에 하는 의례와 같이 올린다. 아침 저녁 수라를 말한다. 이 일이 끝나면 통례문은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제자리에 쓴다. 공조판서는 내려와 본반에 나가서 쓴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쓰게 하고
판통내가 제비하고 곡하라고 개청하면 전하는 제비하고 스럽게 애곡한다. 전이가 제비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비하고 스럽게 운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고 통내문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반을 동쪽으로 가까이 옮기게 하고 반수는 이름을 써 올려서 받들어 위문하기를 마친다. 통내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신공주가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초에 이 등의 죄를 상수한 대간의 뜻을 윤허하지 않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박종우와 무안군 처 왕씨가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송계원 평에서 박은 이원 허조 등과 석실의 제도에 대해 의논하다. 상황이 장차 낙천정에 거둥하려고 송계원 평에 이르러서 유정현 박은 이원 허조 원숙을 불러 석실의 제도를 의논하기를 전석을 사용하여 덮개를 하며 백성의 힘도 어렵고 또 큰일이니 반드시 두 조각을 내어 쓸 것이요 또 내 모퉁이에 쓸 돌도 2개나 3개의 돌을 연합하여 쓰는 것이 가하다. 나이 100세 뒤에도 마땅히 이 제도를 쓰라 하고 또 말하기를 석실 밑바닥에는 돌을 쓰지 말고 다만 석회와 쇠살을 쓰라 하고 하였다. 조각에 하기를 근래의 주연의 아전이나 백성들이 그의 수령과 범한 것을 구하는 자가 흔히 있으니 풍속이 박하고 약해지는 것이 이렇게 심할 수가 없어서 신은 일찍이 통분하여 여겼으므로 앞서 옛날 일을 인용하여 글을 올려 진정하였으나 그 사이에 이의가 있어 윤호하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막고 금하지 아니하면 장차 아내는 그 남편을 배반할 것이요 아들은 그 아비를 배반할 것이고 노비는 그 주인을 모해할 것이니 이것을 당옥에 비한다면 들보와 기둥은 군부이요 창문과 지게문은 신자인 것입니다. 차라리 창호를 상할지언정 어찌 동랑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윤호하심을 얻게 되면 신은 죽어도 뉘우침이 없겠습니다 하고 사모를 벗고 머리로 땅을 부딪히며 아뢰기를 신이 일찍부터 통분하여 여겼던 것을 오늘에야 계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일찍이 분하게 여긴 것을 어찌 이제야 아뢰는가? 이것은 경의 과실이다 하니 조가 아뢰기를 가운데서 이의가 있어서 감히 상기하지 못하였나이다. 언도 아뢰기를 조가 아뢰려고 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신등의 따위로는 이러한 비혐될 일에 어찌 감히 계하오리까? 조가 또 청하기를 친히 올리는 졸국 뒤에 석복하려 한다는 주상의 상소를 상왕께서 받으옵소서 하였고 은은 아뢰기를 최이의 사람됨이 단정하고 평순하여 해됨이 없으니 지금 관찰사가 되어도 또한 크게 근신할 것입니다. 그 범한 것이 비록 가오라 해도 마땅히 자각하는 것으로 논할 것입니다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으므로 죄받을 예는 아니니 다만 파직하는 데 그친 것이다. 비록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가다가 보면 명관되는 일이 있다. 하물며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 아침에 행하는 것을 저녁에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한날은 지나야 그 문첩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또 의손도 그 아비의 죄에 관련되는 것은 오히려 가하나 기문의 범죄는 더 심한 것인데 어찌하여 식구에 대한 양식까지 되어 주었는가 하고 하였다. 추선을 올리니 공영군 이인과 조연, 홍부, 이교, 이명덕, 윤회, 허조, 원숙 등이 시선하고 드디어 낙천정으로 거둥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상황이 풍량 이공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홍여방에게 외방에서 편리하게 거주하도록 하다. 선지를 내렸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5일 경호 네 번째 기사 경성공주가 빈전에서 전을 올리다.
세종시로 9권 세종 2년 9월 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세종시로 9권 세종 2년 9월 6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윤계동이 빈전의 전을 올리다. 세종시로 9권 세종 2년 9월 6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상황이 산릉의 천광을 보는 일에 대하여 선지하다. 상황이 병조지인 장중로로 보내어 선지하기를 내일은 산릉의 천광하는 날이니 낙천정에 거둥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이려 한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6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수재의 손실을 보고하다. 농토 3,560여 결이 손실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6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하결에게 취직하기를 명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6일 심리 여섯 번째 기사. 이백건과 김용기로 하여금 산릉에 관한 일을 검찰하게 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6일 심리 일곱 번째 기사. 산릉에 나갈 때에 경기관찰사에게 지응하지 말라고 명령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큰 비와 우박이 내리고 천둥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광주 대모산에 천광하다. 길이가 13척 3촌이니 주척으로 개량한 것이다. 흙의 빛이 번지르르 하고 윤택하여 수기는 없었다. 상황이 일찍이 이양다를 시켜 수릉을 살펴보았다가 이 땅을 얻은 것이다. 또 진산본군 하윤과 치신사 유산우를 시켜 살펴보게 하였던 것이다. 이날을 이르러 상황이 선지로 이르기를 조금 동쪽으로 하고 그 오른편을 비워두어서 나의 100세 뒤에 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공신의 큰 아들과 중시에 문무과한 사람들이 빈전의 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황이 풍량 북촌 괴라리의 산골에서 놀이하고 작은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조연이 빈전의 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안숙이 백이창의 죄를 청하니 속장 100을 처하라 하다. 의금부에서 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사람들이 다 사리를 아는 자인데 계목에다 가서 하였으니 사기하려는 심정이 관영되어 있다. 속장 100에 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서선을 경상도 관찰사에 명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혼전의 칭호를 광효라 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인광전, 엄광전, 국장도감, 산릉도감 등의 명칭을 고치다. 예조에서 개하여 임광전은 송제에 의하여 천전이라 고쳐 부르고 엄광전은 송내에 의하여 안릉전이라 고쳐 부를 것이며 국장도제조는 총호사라 하여 상장의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고 산릉도감 도제조는 산릉사라 하여 산릉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게 하고 판한승부사는 교도돈체사라 하여 교량과 도로의 수치하는 일을 맡아보도록 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이담 이증이 빈전의 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행후덕 왕대비의 시우르 영의정이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고하게 하다. 고제의 황태우의 시우는 섭태의가 백관을 거느리고 태묘에 고한다 하였는데 지금 대행후덕 왕대비의 시우는 고제에 의하여 영의정이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산릉과 혼전의 조석 상식을 빈전 예에 의하여 청하다. 산릉과 혼전에서 조석으로 상식하는 것을 빈전의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제궁이 산릉에 나가실 때 서울에 남겨둘 사람을 예조해서 고하다. 제궁이 산릉에 나가실 때 의정부 당상 1인과 사인 1인, 육조 당상 각 1인, 낭청 각 1인, 제삭에서 각 2인씩만 서울에 남겨두고 그 외에는 모두 호종하게 하셨으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면포 정포를 법화경 필합하는 시주로 주라고 명하다. 면포 100필 정포 500필이었다.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비상식 고종묘이에 대해 아뢰다. 기를 앞두고 유사는 책보와 요기와 안을 전위의 한가운데 북향으로 배설하고 책보를 받들어 올릴 때 영의정이 자리를 거기서 남쪽의 북향으로 설치하고 또 우선 임시로 요기와 안을 전 서편 개하에 동양으로 설치하며 영의정의 자리는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반수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뜰 가운데 배설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리가 다르면 서로 줄로 서게 하며 여러 줄로 서게 하며 모두 북향으로 한다. 그날이 되면 반수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평상복에 금정 각디를 갖추고 바로 고묘활 장소로 간다. 영의정이야 일을 맡은 담당 집사관도 또한 평상복에 금정각디를 갖추고 대궐에 나아가 시책과 시보가 안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려 용정에 봉안하여 그에 대한 의식은 상책부의 주에 있다. 종료로 나간다. 봉책관과 봉보관은 시책과 시보를 받들고 들어와 임시로 나련한 자리에 두고 책은 북쪽에 보는 남쪽에 둔다. 물러가나 기다린다. 유사는 술과 포육을 진설하여 찬품은 상망전의 것과 같고 다만 생은 없고 패는 있다. 끝나면 통례문은 반수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한다. 복례랑은 독책관과 독보관을 인도하여 임시로 모신 책보 자리에 남쪽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쓰고 봉책관과 봉보관을 인도하여 독책관과 독보관의 뒤에 쓰게 하고 영의정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들어와서 서양으로 쓰게 하고 통찬이 사배하라 하면 영의정이야 자리에 있던 이가 다 사배하고 나면 복례랑은 영의정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동계로 올라가서 목조실 향 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향을 3번 올린다. 배를 받들고 올라가 작을 받들어 올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대축은 영의정의 왼편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충문을 읽는다. 충문은 오실에서 각 한 통씩이니 유영락 18년 세차 경자 9월 임인삭 14일 무인에 의해 정손 사황신이라 서위한다. 사실에 다 같이 쓰되 대조실에는 애손 사왕신이라 하고 서휘한다. 삼가 신모를 보내어 감히 모조, 모왕, 모조비, 모황후, 모씨에게 밝게 구하나이다. 부기, 모후를 추송하려고 책례를 이에 베풀고자 지금 곡조를 가려서 신명께 우르러 감히 구하오니 오직 충감하시와 효사를 살피소서. 삼가 패를 마련하고 창작과 서술을 진설하여 밝게 바치나이다. 상향 끝마치면 영의정은 부복하였다 일어났 다음으로 익조실에 나아가며 그 다음은 도조실에 그 다음은 환조실에 다음은 태조실에 나아가 이상의 의식과 같이 행례하고 전년간 한가운데 나아가서 북향하여 재배하고 인도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복례랑은 다시 영의정을 인도하여 임시로 모신 책보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하고 봉책관은 책 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책갑을 들고 일어나 전상 한가운데 있는 요기에 나아가 꿇어앉아 올려놓기를 마치고 조금 물러나선다. 복례랑은 영의정을 인도하여 전상 위에 요기에 나아가 꿇어앉게 하고 봉책관이 꿇어앉아 책을 받들며 독책관은 북향으로 꿇어앉아 책문을 읽는다.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선다. 봉책관은 책갑을 받들고 내려와 임시로 두었던 자리에다 둔다. 복례랑은 영의정을 인도하여 내려와 임시로 두었던 책보 자리에 쓰게 한다. 봉보관은 봉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보룩을 받들고 일어나 전 위에 올라
중간에 있는 요기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올려놓기를 마치고 조금 물러났습니다. 복내랑은 영의정을 인도하여 전후의 요기에 올라와서 꿇어 앉는다. 봉보가는 꿇어 앉아 보를 든다. 독보가는 북향으로 꿇어 앉아 보를 읽어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난다. 봉보가는 보록을 받들고 내려와 임시로 두었던 자리에 둔다. 복내랑은 영의정을 인도하고 내려와 그 자리에 서양으로 서게 하고 통찬이 사배하라고 하면 영의정이 이하 자리에 있던 관을 모두 사배한다. 끝마치면 대축은 축과 패를 구덩이에 묶고 책관과 봉보관은 책과 보를 받들어 용정 안에 모신다. 복례랑은 영의정 이하 이를 담당하는 집사관을 인도하여 빈전으로 따라가서 책과 보를 받들어 임시로 앙내에 모신다. 처음에 영의정 이하 행사하는 집사관이 책보를 받들어 영전에 빈전에 내려가라 할 때 반수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물러간다 하였다. 곡절은 길이리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원정공신 이균영과 정력 등이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윤자당과 유관을 종묘와 사직에 보내어 계빈을 고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상시를 구할 때 행사 관원들은 송제에 따라 검정 옷과 띠를 사용케 하다. 종묘에 상시를 구할 때는 행사하는 집사관 및 문무여관 관원은 송제에 의하여 검정 옷과 검정 띠를 사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백관이 빈전에 전을 올릴 때의 의뢰 말하기를 기일에 앞서 통례문은 일품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빈전 앞에 배설을 하되 지형에 따라 편의하게 한다.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로 쓰되 모두 북향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두고 향로, 향합, 촉까지 영좌 앞에 놓고 다음에 예찬을 진설하여 준 소는 지게문 밖 왼편에 설치하고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통례문을 문무 여러 관원에게 일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하고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제배하고 곡한다. 집사자가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가 하기를 마치고 관을 씻고 닦아서 동계에 올려와 준소에다 두면 복례랑은 반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끝마치고 동계에 돌아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복례랑에 꿇어 앉으라 하면 반수는 꿇어 앉아 향을 3번 올린다. 집사자가 다 수를 올리면 반수는 뇌다 하고 전주를 3번 한다. 복례랑이 부복하여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 앉으라 하고 축이 왼 영좌 연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연다. 그것이 끝나면 복례랑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곡을 하게 한다. 다시 인도하여 제자리에 쓰게 되면 통찬은 제배하고 곡하라고 한다. 여러 관원은 모두 제배하고 곡한다. 통례문은 그들을 차례로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고 집사자는 찬을 거둔다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상황이 풍량 이공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형주를 제사에 참여케 해달라고 하였으나 윤호치 않다. 줄에 추관 대사구의 직에 이르기를 대사구는 대사제가 대생을 받들게 하고 오제 제사할 때는 대사구에게 백관의 서계를 감시하라고 경계하였으며 무릇 조회받을 때나 제후의 회동에도 같은 직책이다라고 하였고 소사구의 직에 이르기를 무릇 오제를 제사할 때는 형구로 된 가마솥에 물을 담아서 놓는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현관도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옛날 제도입니다. 송제에는 상책 보관을 태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의정, 유정현이 상보관이 되어 이미 영을 받았으나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정현이 의정부 제조를 겸하였으니 상시 고묘하는 임무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나 제조는 경관이므로 바로 직책이 현관에 띄고 있는 예는 아닌 것이니 거무에는 제사에 참여하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고 곧 명하여 형조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대사구는 형제와 같은 벼슬이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죄지를 하고 상제기간을 끝마치고 초우 뒤에 소복으로 제사를 모시도록 하다. 대신이 모두 말하기를 산능 뒤에는 마땅히 죄지를 벗고 소복으로 우주를 받들고 황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허조는 졸국 전에는 복을 벗지 못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을 배울 때는 임시로 최복을 벗지만 그 나머지는 마땅히 죄지를 하고 상제기간을 마치겠다. 반우하는 날의 백관들도 어찌하여 갑자기 죄지를 벗겠는가. 초우 뒤에 가서 전대로 소복으로 계사에 모시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박은을 종묘에 보내 대비에게 시책을 올림을 고하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풍우의 피해를 고하다. 큰 풍우로 김제군 벽골제가 터져서 두구 아래에 있는 전답 2098결을 결단내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허조가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며 처벌할 것을 아뢰다. 가만히 생각하오면 전하나 국가는 인륜이 있는 곳이라 임금과 신하의 상하 구분이 각각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능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근자에 와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윗사람의 일을 엿보다가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뜨뜻하게 만들어 하소연하며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함부로 하는 일이 자주 있으니 이와 같은 풍조는 당연히 잘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별만한 불이라도 온들을 태운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대로 두어서 금하지 아니하면 이 풍조의 폐단은 임금이라도 신하를 둘 수 없게 되고 아비라도 자식을 거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여 금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청근한 방안을 뒤에 차례대로 적어 올리나이다. 1. 당태종이 말하길 요새 종으로서 상전이 반역한 것을 고발한 자가 있는데 대개 모반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발각되지 아니할 것을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기에 반드시 종이 이것을 고발하여야 하겠는가. 이제부터는 종이 상전을 고발하거든 받지도 말고 그대로 목배라고 하였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종으로서 만일 상전을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받지도 말고 그대로 목배게 하고 1. 주문공 2. 효종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정사를 맡은 벼슬아치나 옥을 맡은 벼슬아치에게 깊이 일깨워 주소서. 대저 옥사나 송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족속인가 비속인가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 어른인가 어른인가 가까운 사람인가 먼 사이인가 따진 뒤에 그 곡직에 관한 일을 들을 것이니 만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항하거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능멸히 여기는 것이라면 비록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은 것을 인정하지 말 것이며 더욱이 옳지 못한 일이라면 죄를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도 더 중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조의 풍속은 이 뜻을 받아들여 백성으로 수령을 능멸히 여기거나 반항하면 반드시 이를 몰아냈고 심지어는 그 집까지 물웅덩이로 만들고야 만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속관이나 아전의 무리로서 그 관의 관리와 품관을 고발하거나 아전이나 백성으로 그 고을에 수령과 감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죄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사의 안위에 가는 것이라나 불법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있는 사람을 논할 것도 없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자의 죄는 보통 사람이 지보다 더 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하승이 윤회의 불경을 고하다. 병조참이 윤회는 척보사로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고할 때 술에 취하여 바늘에 들어가 실이 불경하였사오니 그 죄를 다스리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윤회는 술을 마시면 곧 취한다. 치중의 일은 논할 것이 없으니 내가 마땅히 회를 불러서 책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원숙에게 명하여 안수산에게 과전을 돌려주게 하다. 숙이 호조정랑 김안경을 불러서 명대로 전하게 하고 인하여 누이의 남편 이원비에게도 과전 줄 것을 청하였다.